안녕하세요, 심리첸입니다. 22기 마지막 리뷰입니다. 여러분 최종 선택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의 열린 결말이라는 말에 시청자로서는 좀 답답함이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지척 해주는 영숙님까지. 저희는 영숙님의 방어 기제나 높은 인정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언행을 반대로 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숙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수님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인데요. 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영수님은 자신의 진짜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지기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영수님의 거짓말입니다. 영철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영숙님에게만 집중했다는 인터뷰입니다. 이 부분은 쿨하지 못한 사람이 쿨하고 싶을 때 보이는 방어 기제가 느껴졌는데요. 실상은 영철님을 경계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여졌습니다. 물론 서로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결국 리스펙하긴 했지만 이거는 남자로서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의미도 컸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데이트 선택 후에 영수님이 본인이 원년 멤버였다면서 영철님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굳이 그 언급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 3대1 데이트에서 남자들을 의식해서 좀 과장되게 어필했었던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식당에 가서는 사소하게는 영숙님의 앞자리를 사수한다던가 숟가락을 서로 놓으려고 경쟁하는 걸 시작으로 영숙님이 영철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표정 관리부터 너무 안 되고 시무룩해하는 모습이 종종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영철님을 귀엽다고 하면서 토닥이기까지 했는데 이 귀엽다의 의도는 영철님을 영숙님이 남자로서 보지 않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귀엽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자까지 생기니 초조해졌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겉으로는 영철님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가 느껴졌습니다. 영수님은 이렇게 쿨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일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는 시원시원함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죠. 영수님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 두 번째는 정리가 되니 홀가분해졌다. 오히려 2대1 데이트가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의존도가 높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지만 내가 어떤 마음에 행동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짓말로 보여집니다. 영수님은 경수님을 엄청 의지합니다. 아마 영수님의 무의식 속에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로 경수님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수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수님이 옥수님에게 해주는 걸 따라하고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가 다음날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할 때에는 마치 경수님이 그 당위성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경수님한테 홀가분해졌다고 말하는 영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심란해 보이고 흔들려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2대1 데이트를 통해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까지 말을 하죠. 자기 마음이 아직 그 정도로까지 정리가 된 게 아닌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이스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맞춰야 한다는 어떤 강박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수님이 영숙님에게 의존하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데이트 후에 영숙님이 밀어내는데도 계속 찾아가거나 나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영숙님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초조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답을 달라는 말도 속 시원히 하지 못하고 영숙님의 눈치만 보면서 빙빙 돌죠. 답을 달라는 말을 했다가 영숙님에게 미움받을까봐 사실 두려웠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영숙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답을 줄 것 같은 상황만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겉으로는 답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듯 이기적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영수님이 그 전날 잠자러 간 이유를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함에도 영수님은 또다시 그건 아니었다고 부정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건 배려였다고 말합니다. 영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타인을 향한 배려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하지 못한 말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떠넘기고 위하는 척하는 말과 행동은 깊은 관계가 되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화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후 인터뷰에서도 영숙님과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고 영숙님을 멀리서 응원하는 존재로 남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영숙님을 정말 많이 좋아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숙님이 자기 자신의 감정에 얼마나 취해 있는가 계속 드러나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숙님은 정작 영숙님이 자신과 영숙님이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고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속 시원히 대답해준 적이 없어요. 그저 꿈만 같았다, 선물 같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최종 선택에서는 노래 고백하는 모습까지. 관계는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영수님은 계속해서 영숙님한테 자신의 소감 발표 그리고 감정 고백만 합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영숙님이 고민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영수님이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줬다 한들 영숙님이 최종 선택을 했을 것 같진 않지만 영수님도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맞추려고 하고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패턴은 언젠가는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다로 소맥을 만들거나 당 때문에 사이다에 물을 타는 모습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영수님의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마음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겉핥기식 배려보다 차라리 영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진지함이나 오히려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관계에선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영수님은 솔직한 순간이 없었냐라고 하면 영수님도 솔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영철님이 막 컴온 이런 거 하니까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영수님이 외향적이고 유쾌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라방에서 자기가 관심을 오래 받고 분량이 많아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그 관심 받는 게 좋았다는 이야기가 영수님의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 주변에도 긍정적인 관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종류나 피드백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그 관심을 받으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관심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뭐라도 자신에게 리액션 해주고 코멘트를 주면 거기서 안도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영수님이 관심이 좋았다는 말에서 이런 부분이 떠올랐어요. 영수님이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가 다시 희망의 불씨를 태운 이유도 영숙님이 자신에게 무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숙님의 말 자체가 거절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수님은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그 관계의 탑을 다시 쌓아버렸죠. 그렇다면 영숙님은 어떠했냐? 저는 영숙님이 최종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정말 영숙님다웠다 싶었는데요. 어쩌면 영숙님이 과도하게 자아도취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들을 회피하고 영숙님 기준 열린 결말로 남겨두면서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숙님 상황이 영숙님의 삶을 어느 정도 여유있게 받쳐주고 있다는 건 추측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오롯이 어떤 환경을 마주하고 직접 뚫고 나가야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 직면의 경험은 나에게 성숙의 도구가 됩니다. 물론 경험만 하고 이 경험을 진지하게 재해석해보는 메타인지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저희는 영숙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영철님이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날개를 다는 모습은 영숙님이기에 가능했던 케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엉뚱한 간장 고백에도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상대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영숙님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솔직히 영숙님이 정말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두 분의 고민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밤에 영숙님에게도 그리고 영철님에게도 대화를 유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철님이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도 대화를 한다고 해서 더 달라질 게 있을까라고 대답을 한다던가 뭔가 그 이상의 딱 잘라 말하는 거절도 없었죠. 최종 선택 때도 나가서 더 이야기해보자 했지만 정말 나가서 이 두 분과 진지하게 만나보았을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영숙님은 영수님과 대화 이후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을 직면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는 나 혼자서만 살고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영숙님도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이 됐겠지만 이번 솔로나라를 계기로 관계나 자기 셀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고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만족에만 빠져있으면 오히려 그 주변을 볼 수 없고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어장관리가 되어버린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영수님도 영숙님도 그분들의 마지막 대화처럼 각자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준 시그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영수님은 영숙님이 남들과 자신을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영숙님은 자신과 영수님이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며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수님이 자진 포기한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결국 자기 자신이 원하는 드라마대로 각자를 주인공으로 그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환상의 케미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라방을 보면 출연자들이 낯설 출연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경험을 통한 객관적 자기 관찰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답게 성숙해져 가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23기는 어떤 분들을 관찰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